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상황, 제주 미래비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일간지 등은 중국 경제의 내년 위기 상황을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국제통화기금, 일부 투자업계 등이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 내지는 그 이하로 집중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예상치 또한 6%대로서 2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27년 전은 1992년으로서 등소평이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개혁 개방이 주춤해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전국의 개방의 불길을 지피려 특히 중국 남부 개혁 개방 특구 지역을 순회했던 역사적 해이기도 합니다. 1978년 자신이 개혁 개방을 선언 추진한 이후에 성장한 도시와 산업을 둘러보고 각성시 고위 간부들과 허심탄회하게 개혁 개방만이 중국의 살 길임을 확인시키고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중국은 고속 성장을 해왔고 1997년 등소평이 사망할 때까지 개혁 개방을 전도하면서 지금의 중국으로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최근에 6%의 성장대 유지는 중국의 개혁 개방 역사에서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5.9%, 일부 투자업계는 그보다 낮은 5.5%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리건창 중국 총리가 6% 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 발언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전혀 예사롭지 않게 비춰집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규모 성장세를 반영해서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포기하고 경제 구조 조정과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한다라는 전략적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2012년 8% 성장률을 포기한 데 이어서 2016년에는 7%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8%, 8, 9% 성장률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제주 지역 육허 관광이 뿜을 이루었던 전후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6%대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6년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제주 관광이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중국 육허의 제주 관광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피해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하락을 수반하는 디프레이션 상황에 중국 경제에 드리워질 것이라는 심상치 않은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 비교해서 무려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성장 둔화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밑돌 경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또한 1%대 초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도 우리에겐 전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은 가운데서 대외 요건의 악화로 인해서 내년에 국내 경제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관광이 주춤한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에 의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여차하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010년 전후에서 8, 9%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 가운데서 중국 육허들의 제주 지역 관광에 뿜을 이뤘던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에 난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 지역 관광 유락 시설 자본이 주로 중국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 관광 유락 시설 건설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자금난 여파는 제주에 미치는 악영향도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상황은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시안 지역에 있는 우리 대기업 공장을 중국 총리가 방문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중국 기업이 특히 제주 지역 투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점을 우리가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커들이 관광품,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신에서 우리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흡족할 정도로 중국 유커 관광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그다음 일본 지역도 유커 관광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제주 지역에 우리가 일본 관광객 자체도 최근에 1년의 어떤 그 반일 감정 상황에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피박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었고, 1937년 중일 전쟁에 의해서 인명피해, 물적피해 우리 못지않게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어떤 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무릅쓰고 중국 유커의 일본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라든지 중국 유커 관광의 활성화는 중국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이런 외신 보도가 기정사실화되는 경우에서는 제주 지역의 그 파장은 전혀 간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 당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기준의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나름대로 달리 변환하는 이런 모습을 도민을 향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중국 인구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제주 지역에서 보도된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그 페이퍼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14억 중에 뭐 제주에 올 사람 그렇게 없겠느냐 하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이 되겠습니다. 이 9천만은 뭐 중국 사회에서 뭐 특권, 계급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념으로 중산층 이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본다면, 우리가 지난 사도보복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의 어떤 그 일사불란한 어떤 그 행정적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제주 관광의 미래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8월쯤에 현 도정께서 제주 미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 국제 자유도시 종합 계획보다 더 비중을 두고 무려 17억 원의 용역비를 지불해서 이 제주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물론 그 당시도 옥상홍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 미래 비전 계획서를 입수해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주로 관광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중국을 타켓시장으로 해서 입안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건대 현재와 같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연 도정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과도한 용역비를 지불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제주 미래 비전 계획,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관람을 통해서 저는 극구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정개혁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는데 도정이 자신을 위한 순전히 자신의 어떤 그 도정을 설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좀 온당치 않다는 점, 그 다음 시대 상황이 급변에 따라서는 법정 계획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변환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제가 비판적 글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저 뭐 메아리로 흘러버린 듯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있어서의 중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과연 굳이 그 제주 미래 비전기업 생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주된 타켓 시장이 상황이
위기이고 그 다음에 예측 불허라고 본다면 제주 지역 산업 정책 등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 물론 우리가 5년도 내다보지 못한 그 미래비전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제 관점에서는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챙기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상식 수준에 생각해 본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미래비전 계획 수립했지만은 그것을 재구성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2015년 상황과 2019년 상황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 소위 신자유주의 사고 하에서의 어떤 자유시장주의 하에서 만들어졌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 미래비전계획은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소위 국가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기존의 어떤 신자유주의 사고에 의한 자유시장주의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언질이 전문가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굳이 고려해 본다면 제주 미래비전 계획, 국제 자유도시를 위한 종합 계획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수정함으로써 물론 약간의 용역비 소진에 대한 어떤 낭패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창대한 제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담대하게 정상적인 그리고 새롭게 다듬어진 제주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제주 상황은 국제적 상황, 국내적 상황, 그 다음에 제주 자체적인 불안한 상황,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보도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의 담대한 계획을 한번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준비하는 저한테만 미래가 알차게 도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